김민석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분은 안 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궁합은 좋아요. 도움은 되겠지, 이재명이한테는.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금요일날 녹화해서요. 토요일날 2시, 화요일날 2시에 이제 방송되니까요. 조금 빨리 내려가면 준철학관 유튜버나 네이버 들어가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 방송한 게 쭉 한 400몇 편 될 거예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 직업은 사실 퇴마사에다가 저는 천기의 흐름을 보는 술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리학을 주로 이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항상 지도자가 바뀌면 재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재난이 일어날 건가. 그때 이제 권한대행 있었을 때는 화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산불 난다, 산불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하고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어제는 뭐 수해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이태원 참사도 가고 그래도 뭐 장마 이런 쪽을 그건 맞아요. 아마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수해를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장마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물가 같은 것도 이제 장마 때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올해는 조금 물난리가 날 것 같은 걸 좀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럼 어제 이제 아마 3명이 임명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모르는 인사인데 좀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심재철이나 뭐 이런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지은 혁신당에서 임명한 그런 사람들은 빼고 이렇게 골랐는데도 추천한 사람 자체가 다 전남 장성 출신이고 대전 출신이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중립적인 인사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특검이 돼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국무위원이나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올해도 초에 이제 방송했을 때, 올해가 이제 시작이 4.5미 3년 동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5미 불로 흘러가는 시기예요.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화나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되게 몸조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구설이나 재산을 다 잃게 되거나 아주 나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위험한 사람들, 운이 나쁜 사람들은 띠가 뱀띠, 꼭 뱀띠만 딱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뱀띠에 예를 들어서 5월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생이라든지 7월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해는 특히 나빠요. 아니면 이제 말띠에 5, 6, 7월생, 그 다음에 양띠에 5, 6, 7월생은 띠 자체가 불이고 5, 6, 7월달 양력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달이 다 화가 강해지는 달이야. 그럼 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나쁘다. 이건 전체적으로 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은 양띠에 4, 5, 6, 7 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띠는 올해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라는 거는 20% 곱하기 3을 해서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월까지 5, 6, 7월생 같으면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럼 이럴 때는 올해처럼 이제 화가 들어오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화가 조금 많은 사람을 조금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요즘 관심 많은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김민석이, 이 사람도 지금 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김용태도 월은 이제 가을인데 화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다음에 이진숙이도 화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추경호도 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해가 조금 빨리 될 것 같아요. 사실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죠. 굉장히 공무원 중에서 만인지상,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 바로 아래인데, 사실은 전두환 때도 아예 뭐 전두환처럼 나 군인이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서 국무총리나 이런 경제에 밝거나 이런 장관들, 장차관들을 뽑아서 운영을 잘해서, 사실은 뭐 군사 독재였지만은 저는 살아봤어요. 그때는 굉장히 임금도 뭐 한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 20만 원 다 올라가고,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건설 경기 굉장히 뭐 일산이나 분당 뭐
그때 200만 호 뭐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고 이제 밑에 이제 국무총리 이하 어떤 경제나 이런 쪽이 밝은 사람들이 어쨌든 국가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룬 건데, 사실 그만큼 사실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요즘 증권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고 지금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첫째로는 윤 대통령이 긴축을 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았었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너무 거대 야당이 되니까 계속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못 견뎌서 계엄을 했는데, 이 계엄 기간 동안은 저도 포함 정말 힘들었어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이 계엄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계엄이 끝나고 나서 거의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도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뭐 탄핵, 뭐 한덕수 그때 총리 탄핵할 때는 아주 폭락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한 3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익을 남기는 때는 예를 들어 코로나 터졌을 때, 뭐 IMF 터졌을 때 주식이 아주 바닥일 때 산 거는 제가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번도 사실은 이렇게 주식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어.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7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거의 주식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코로나 터지듯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IMF보다는 덜하지만 많이 빠져 있는 게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등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경기가 그렇게 앞으로 관세라 이런 거로 인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막 5천 시대로 간다 하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주식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항상 우리가 뒷차 탄다 그러죠. 이 뒷차. 원래 주식을 샀으면 한덕수 총리 탄핵시켰을 때나 주식이 쫙 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은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 주식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돼? 이러면 지금 만약에 다음 주부터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5대 1이에요. 이 오행으로 제가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화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확률은 5대 1에 한마디로 도박이에요. 주식은. 저 이재명 대통령 뭐 이 증권이 올라가니까 또 증권 사무소 찾아가서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떨어진 게 바닥까지 떨어진 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산 사람은 돈을 벌어. 근데 이제 뒷차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잃게 돼요. 뭐 댓글 보니까 집 팔아서 뭐 주식 사야겠네, 뭐 대출 받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추세를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슈피켄코리아라고 핸드폰 그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때는 7만 원대까지 가는 주식이었어요. 휴대폰 케이스로 만드는 기술력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세계 1위예요. 정말 높은 데서 떨어져도 전혀 손상이 안 돼요. 20m에서 떨어지는 실험도 하고 올해 대통령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주식은 못 올라갔었거든. 보통 7만 원 하던 게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빌빌빌 하다가 이재명이가 이제 되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 올라가더라.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게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이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시대 때는 중국하고 그런 온라인 거래. 사실은 슈피켄코리아는 일반 판매를 안 해요.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어떤 알리바바나 뭐 테무 이런 쪽, 그 중국 그쪽에 있는 그런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팔리는 그런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중국문이 닫히니까 이게 주식이 확 떨어졌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보니까 한 28,000원까지 가더라고요. 21,000원에서 한 7,000원 돈. 이재명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일주일 상간 계속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조금 갖고 있길래 이제 예의주시하고 봤는데, 지금 만약에 주식을 투자할 것 같으면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하거나 중국의 관련주를 그래도 사는 게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 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돈 잃게 돼요. 그 전에 샀어야 돼요. 무정부 시대 때 한마디로 기획부 장관도 다 사표를 내고 이럴 때 주식을 샀어야지, 지금 사는 거는 뒷차 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화가 들어와서 왜 나쁜지, 사실 김민석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분은 조금 안 되는 게 국가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
솔직히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도 화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화가 많게 되면 사실 국무총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건 정말 나는 변호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국무총리를 잘 뽑아서 아니면 이제 장관 장차관들을 잘 뽑아서 국무위원이나 이런 잘 뽑아서 정치를 잘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잘하면 북도 다 주고 상도 주고 또 못하면 벌도 주고 이런 게 제일 1등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거는 2등 리더십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리더십 중에서는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인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만 잘 되면 나라는 잘 굴러가요. 누가 되든지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데 오늘 아침 보니까는 그 민정수석 어제 사의 표면에서 방금 전에 이제 대변인 나왔고 뭐 수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인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낙마하는 사태가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나 이런 우쪽에 있는 뭐 신문사나 방송국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좌쪽에 있는 MBC나 뭐 예를 들어서 좌편의 뉴스파파라는 이런 데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낙마를 하는 그게 이제 조금 권력 투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좌파 언론들은 반대쪽에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이제 어쨌든 구독자도 많아지고 이제 어쨌든 여당을 공격하는 편이 돼야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공격을 되게 잘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낙마도 사실 어쨌든 이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낙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인데 사실은 민정수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 경제를 이렇게 좌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보고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주를 좀 등한시하니까 문자들이 오세요. 저 사주 공부하는데 사주 좀 풀어주세요 하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밀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적 그러니까 친명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토금이 없는데 주로 쉽게 말해서 화토가 많은 사람이 아주 골수 친명이더라고. 지금 이 사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산 사람 아니에요. 이 사주도 화토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좋아. 궁합적으로는 뭐 최고예요.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를 안 쳤는지 몰라도 이제 나라를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운이 나빠요. 아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부터 3년 동안 5, 6, 7월생은 되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면 5월생이라는 거는 이 사화 안에는 이 병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화라는 거는 또 무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뜨거운 산에 이 햇볕이 짱짱 떠 있는데 본인 자체가 정화야. 이 정화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불이고 이 병화라는 건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고 이 정화라는 건 뭐 용접불, 땅의 지열 이런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촛불, 모닥불 이런 걸로 이제 좀 마이너스 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화는 사실 이 병화보다는 더 불길은 세요. 병화는 넓게 퍼져진 이런 햇볕 같은 빛이고 이 정화라는 건 집중적으로 용접불을 이렇게 막 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일주를 제가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뒤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복수심이 되게 강해. 내가 어떤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꼭 복수를 하는 게 이 정화일주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사화 안에 정화, 지열이 이렇게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에 지열이 많다. 거기에 흙이 많아요. 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 간목이 하나 살려준 거예요. 이 큰 소나무 한 그루로 서 있었는데 퍼센트로는 쉽게 말해서 4%밖에 안 됐는데 밑에 진토에 앉아 있어. 이 진토라는 거는 가장 쉽게 하면서 이 나무가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에요. 뭐 월에 있으면 뜨거운 땅이지만 이 띠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나무를 살리기 큰 소나무를 심기 좋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 충중에 있는 고철이 조금 이렇게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주에 이제 물이라는 거는 축중에 있는 이 개수 그 다음 진중에 있는 개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피가 와야 되는데 이 물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물이 들어오거나 이 나무가 들어와야 이 땅의 지열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이 햇볕이 본인, 형제, 친구, 그다음 땅 속의 지열도
본인 형제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고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고 진로운이고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이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이런 사주는 이제 자식 사랑을 끔찍히 하는 사주.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에서는 자식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주 틀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건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럼 필요한 건 소중한 거예요. 이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자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제 방송 보니까 아들, 딸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효자, 효녀일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는 건 또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관운이 이 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이 사주는 성격은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혈도 있고 그래서 성격은 조금 욱했는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땡이야. 근데 이제 미안하다 안 하면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그 다음에 토가 많기 때문에 귀가 얇고 누구 얘기를 들은 거를 이렇게 잘 전달하는, 좀 귀가 좀 얇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는 건 직업이에요. 그럼 직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자에 해당하는 거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철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나무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그게 항상 낭패가 내 명예손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부인이나 처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철로도 볼 수 있지만 지하수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지하수는 부인이고 여자예요. 그러면 어쨌든 처복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화가 본인인데 이 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35년 동안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이렇게 화가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되게 잘 봐. 조금만 예를 들어서 공부해도 거의 문제를 잘 풀어요.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빨리 푸는 특성이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부로 시험은 잘 봐요. 근데 지혜는 없다. 오래 생각하는 지혜는 없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시험을 잘 본다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물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만성,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벌은 조금 안 되더라도 또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험을 잘 본다 그래서 모든 게 인생이 좋지는 않다. 운이 잘 따라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주에서는 건강 쪽으로 살펴보면은 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고 방광이고 남자한테는 부고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이제 술을 못 먹는 사주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돼요. 신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자주 다닐 수가 있고. 운이 나쁠 때는 이제 신부전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신장 쪽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토는 표현이라 욱하는 성격은 있는데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직업이야. 이 나무가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 이 땅을 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직업적으로 일할 때는 욱하는 거를 많이 자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은 잘 안 쓰는 사주예요. 재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돈은 잘 안 써. 그렇지만 남의 돈은 또 잘 쓸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운인데 운을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예요. 여기는 태양이야. 왜 제가 태기를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태길 다음에 이름이라는 건 풍수예요. 예를 들어서 태길만 잘하면 이름은 그냥 적당히 져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명리학이라는 건 천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목화토금성이 지구에 어떻게 왔다. 그럼 태어날 때 예를 들어 이사주 같으면 화성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토성이 가까이. 이 기운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멀리 금수, 목성이 멀리 있었던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수, 목성이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올 때가 운이 좋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하늘에 딱 하니까 오행이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골고루 있는 거야 지구에. 그러면 평생 동안 굉장히 잘 살아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없어. 수성이 조금 부족해. 근데 대운을 딱 보니까 수성, 금성으로 이렇게 이게 이 세 개가 부족한데 이 수, 금성으로 쭉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힌 평생을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진짜 만약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태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 이름이란 건 뭐냐? 이름이라는 건 민석, 이름은 사실 잘 줬어요. 왜냐면 본인이 필요한 게 금수 목인데, 김은 목에 해당하는 거고 민이라는 건 수에 해당하는 거고 석이라는 건 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행을 맞춘 거야. 금생수 수생목. 지하수가 물을 생해주고 물이 나무를 생해주는,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자꾸 들으면 좋은 거야.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자꾸 이렇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누군가를 불러줘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김민석이라고 자꾸 이렇게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 오늘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태길 다음이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태결만 잘하면 뭐 10% 정도 나쁘더라도, 이익을 못 보더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는데, 물론 이름도 물론 획수를 잘 또 맞춰서 줘야겠죠. 초년, 중년, 말년, 삼원오행, 음오행까지 맞춰가지고 획수를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건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이제 굴곡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 23살 때부터 물이 들어오고 임수가 들어오고 또 금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금이 들어오고 굉장히 좋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또 한 4년 동안에 또 나무가 들어왔는데, 이때가 나빴네요. 이때 술토가 한번 들어왔는데, 이때가 이제 50대, 52, 50, 51, 50, 이때 요 기간이 6년 동안이 53세 전에 한번 크게 이 술토가 들어왔었거든. 이 큰 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도 죽을 거고 물도 다 없어지니까 이때 아마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사실 지금 대우는 좋아요. 53세부터는 뭐가 들어왔냐면 을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나무하고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끝말이에요. 올해가 62세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4년 동안. 근데 올해 시점이 뭐냐면, 올해가 아까 사화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물이 말라버리니까 명예손상도 되고 돈도 잃게 되고, 그래서 사실 국무총리감은 아니다. 물론 사주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62세네요. 근데 62세 동안 제가 재산 내역을 보니까 2억 얼마더라고요. 뭐 엄마 재산, 본인, 부인, 자식까지 해가지고 2억.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후원금 받아갖고 7억 뭐 얼마, 7억 9천인가 뭐 14년 동안은 못 갚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1억을 10사람한테 또 돈을 빌리고, 또 옛날 후원해준 그 사람한테 또 4천만 원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은 어차피 국무총리라는 건 온 나라에 어쨌든 모든 경제나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온 인생이 거의 빚으로 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재산이 2억이야. 그럼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정, 자기 재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에 대한 재산 관리를 하겠냐고. 이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온 결과물이거든요, 재산이라는 거는. 또 빚도 많아. 그럼 우리나라를 앞으로 뭐 몇 년을 국무총리를 할지 몰라도 또 빚더미 안 치면 어떻게? 운도 지금 좋은 건 아닌데 내년부터 운이 나빠요. 올해까지는 대운이야. 어쨌든 물이 들어와 있어. 정치를 잘하고 겉모술수에 능하고, 이걸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당이 됐잖아. 여당 대통령 국무총리가 됐잖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잘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을 정말 잘해서 국민들이 좀 숨을 좀 쉬고 경제활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야지. 빚더미에 앉아있는 국무총리를 세워서 국민들이 이제 더 빚더미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 걸 다 차치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궁합은 좋아요. 도움은 되겠지, 이재명이한테는.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열린다고 봤는데, 지금 대우는 좋아도 올해가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청문회를 6월 아마 23일인가 4일이랑 한다 그래요. 달을 보면 지금 총리가 된 거는 이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지명이 된 건 6월 5일에서 6월 15일까지. 오늘 13일이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야. 피가 오고 있다 말이야, 이렇게 달에서. 대운도 60%가 좋고. 그렇지만 이 물이 들어왔는데 요 기간에, 청문회 기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오화, 풀이 들어와요. 여기 아주 센 불이 들어온다고. 그럼 이 오화 안에는 이 병화도 있고 정화, 땅에 지월도 있어. 그러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이번 달 청문회는 조금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재명 궁합이 좋으니까 국무총리를 임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임명이 되는 시기 제가 볼 때는 뭐 7월 7일에서 7월 17일 사이에는 또 물이 한번 들어오니까, 이 뭐 청문회만 잘 넘기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뭐 국무총리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낙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운으로는 이제 물이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아직까지는 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낙마하는 게 더 좋아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요.